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찹 어반입니다. 목소리가 조금 괜찮아진 것 같죠, 그죠? 어제 닭도리탕을 먹고 자서 그런가? 내가 이거 말하면서도 목소리가 좀 많이 괜찮아진 것 같은데, 오늘은요 어떤 이야기를 할까 생각을 하다가 저번 영상 보신 분은 알겠지만 그 모자란 한 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잖아. 그 모자란 한 입을 듣고 나니까 나름대로 좀 많은 생각을 하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여자들 중에서도 그런 뭔가 이제 속궁합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이게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근데 갑자기 생각을 해보니까, 근데 문제는 여자들이 속궁합이나 이런 걸 썼을 때 내가 한번 쳐봤거든. 치니까 남자 연예 유튜브를 뚜루룩 뜨잖아. 근데 얘네들이 얘기하는 것 중에 제대로 된 게 없어 진짜. 내가 보기엔 그래서 적어도 제가 보기엔 제대로 된 게 없더라고. 막 뭐 사귀기 전에 해보지 않게 이런 걸 맞출 수 있는 그런 뭐 개 같은 소리 나오고 야씨. 아니 뭐 원래 유튜버 뭐 약 파는 거는 뭐 나도 뭐 인정을 하고 나도 약을 팔긴 하는데, 야 이걸 안 해보고 알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냐고. 그게 뭐 나름 자기 나름대로는 통발로 굴렸어. 이제 뭐 이제 키스를 할 때 그 강약, 그 혀를 감기는 그런 느낌을 보면 이 남자를 알 수 있다, 아니면 이제 스킨십 하는 강들을 보면 알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 완전히 헛소리는 아니지. 왜냐하면 그 남자들 중에서는 그런 애들이 있잖아. 그냥 그 강약 중간약이 없고 바로 이제 강강강강강 하고 좋아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이런 애들은 보통 이제 키스를 해도 진짜 막 이빨에 스켈링 꼽아버리잖아.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걸러내고 약간 이제 밀당을 즐긴다, 이런 애들은 이제 뭔가 이제 잭스를 하다가 강약 중간약이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추측에서 한 건 내가 이해는 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분들 걔네들은 이제 보면 그 속궁합에 대해서 잘 몰라. 왜냐하면 일단 장가 간 애가 없잖아. 물론 나도 안 갔긴 했는데 이제 장가 갔거나 나이가 나보다 한참 어리잖아. 그러다 보니까 아마 주변에서 정말로 리스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잘 모를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내가 얘기를 해주는 거야. 그 연예 유튜버들은 절대로 얘기 안 하는 그 속궁합에 대한 비밀이라고 해야 될까? 속궁합 잘 맞추는 방법. 이거는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말처럼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일단 하나 확실한 거는, 연애할 때 속궁합이 잘 안 맞다 싶잖아. 그건 결혼하고 나면 무조건 200%야. 그건 확실해. 근데 연애 때 굉장히 잘 맞다 싶어도 결혼하고 나면 뒤틀리는 경우가 진짜로 태반입니다. 엄청 많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그동안에 이제 그 수많은 리스 부부를 보고 느낀 것 중에서 가장 흔한 리스가 되는 케이스는 뭐냐면, 그냥 감정이 상해서 그래. 감정 상하고 그러잖아. 삔또 상하고. 여자들은 그걸 잘 모르는 남자들은 자존심 한번 상하면 진짜 쳐다보기도 싫거든요, 여자란 동물을요. 진짜로 그래. 근데 여자들 중에서는 말 한마디 뭐 한마디 할 때 남자들 깔아뭉개는 듯이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생각보다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러다 보면 남자 입장에선 건드리기도 싫어요, 실제로. 그런 거 하나로 쉽게 리스까지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 그래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게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이런 모범답안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또 그게 끝이 아니란 말이야. 일단은 그 주지의 3요소라고 할 때 사람들 다 알고 있잖아. 주지의 3요소 뭐야? 일단은 굵기, 강직도, 길이라고 볼 수 있잖아. 이 세 개가 다 유기적으로 얽혀 있어. 통계적으로 봤을 때는 굵기가 굵었을 때 가장 만족도가 높다라고 말하지만 어디에서는 강직도라고 나오기도 하고, 근데 문제는 길이도 굉장히 중요하단 말이야. 왜? 길이가 안 되면 안 되는 최애가 굉장히 많아. 대표적으로 내가 말하는 킹코브라가 그렇단 말이야. 결국엔 이 세 개가 다 중요한 건데, 리스 같은 경우도, 속궁합 같은 경우도 이게 다 그대로 들어가게 돼 있어. 조금 더 우리가 길게 봐야 돼. 아까 봤던 정신적인 만족도, 사이가 굉장히 좋아야 되는 건 기본적인 것들이고, 그리고 그걸 떠나가지고 서로가 원하는 욕구의 주기 같은 것들도 맞아야 될 뿐더러, 그리고 서로가 했을 때 흥미가 또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좀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S냐 M이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학성애자냐 아니면 피학성애자냐. 그래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디그레이더로 나오더라고. 굉장히 나는 극 S 성향으로 나오거든. 진짜 과학적으로 욕하는 거 겁나 좋아하고 그런 거 있잖아. 굴욕 주고 능욕 주고 언어로 모욕 주고 이런 거 있잖아. 나 이런 거 진짜 잘한다. 근데 나는 반대로 욕 먹는 것도 좋아하거든. SM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S 성향이 굉장히 강하긴 하지만 M도 다 가지고 있단 말이야. 근데 이게 일본만, 옆 동네 일본만 가더라도 너 S냐 M이냐 묻는 게 굉장히 흔해요. 일반적으로 여자는
남자들은 피약성애자가 많아. 남자들은 가학적인 게 많고, 이게 음양의 이론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는 정복욕이 강하고 여자는 약간 당하는데 로망을 가지고 있단 말이야. 너희들 안 그런 척 하지 마. 가지고 있는 거 알고 있다니까. 그래가지고 남자 입장에서도 맨 처음에 하다 보면 여자들 입장이 그래. 나도 맨 처음에 각정을 좋아하니까 처음부터 약하게 시작하거든. 씨발부터 시작한단 말이야. 뒤에 절대로 씨발 나 이러면 안 돼. 그러면 화내. 근데 문제는 이런 식으로 갔을 때 여자들도 처음 느껴보는 그런 뭔가 그런 느낌에 정복당하는 그런 기분에 굉장히 강한 흥분감을 느끼면서 오빠 나 이상한가 봐. 뭔가 흥분돼. 라고 얘기한 경우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성향 같은 거 있죠. 이런 건 맞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뭐 M이 좀 많다고 하던데 근데 걔네들은 일상생활에서 너 S냐 M이냐 이런 게 되게 많거든. 그리고 반대로 내 방에 있는 여자들 중에서는 반대로 여자가 S인 경우도 되게 많아. 근데 반대로 남자 중에서도 M인 경우가 많거든. 이런 성향이 맞잖아. 이런 성향이 맞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봤을 때 이게 여러분들이 그 흔히 그런 얘기 엄청 많이 하잖아. 그 속궁합이란 거 맞춰간다라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하잖아. 근데 맞춰갈 의지가 없는 사람이 태반이야. 그래서 내가 또 강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마인드셋이라고 준비했잖아. 그러니까 부부관계에 대해 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관계에 대해서 그걸 가지고 있어야 돼. 진짜로 이 속궁합이란 게 내가 느끼기엔 정말로 사고 같은 거란 말이야. 어느 한순간에 자연재해 마냥 뭔가 하나 삔또상이 삑 터지잖아. 그러면 진짜로 그냥 하지도 않는 것처럼 서로 이런 걸 좋은 상태를 계속 유지해줘야 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이걸 즐기려는 의지도 없고 상대방을 기분 좋게 해주려는 의지조차도 없는 경우가 되게 많아. 내 방에 어떤 여자분이 계셨냐면 그런 분이 계셨어. 남편이 자기를 보면 그게 빨기가 안 된대. 근데 이런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실제로 그래. 남자 중에서 특히 이게 내가 늘상 말하는 그 포식자 중에서도 되게 흔하게 볼 수 있는 증상이야. 여자가 진짜 많았던 남자들 있잖아. 한 여자 계속 만나잖아. 그러면 그게 잘 안 됩니다. 실제로.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단 말이야. 그래서 그 여자분도 약간 그런 케이스에서 남편이 엄청 잘 나갔거든. 그래서 잘 안 되는데. 그럼 남편 뭐예요? 남편 그럼 자기가 되딸해준다고. 대딸해준대 그냥 남편 대딸해준대.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나는 그래도 그게 좋다고 얘기했어. 그래도 몸을 섞는 게 차라리 낫다. 그럼 부부간의 만족도는 이러나 저러나 몸을 섞으면 섞을수록 무조건 좋아지게 돼 있단 말이야. 그래 남자가 안 되면 그래 대딸이라도 해줘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물론 내 입장에 조금 아쉬운 느낌이 있어. 왜 그러냐 하면 차라리 남자 쪽에서 이런 약이라도 먹고라도 뭔가 좀 더 이제 그 불태워줄 여자는 사랑받기로 원한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걸 좀 해주면 조금 좋긴 좋은데 그래도 그 여자분은 뭐 별 불만이 없더라고. 그럼 뭐 이렇게라도 해야지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거를 만약에 자기 친구들한테 얘기했어봐. 난리 난다. 뭐? 남편 될딸을 해준다고? 넌 미쳤어? 넌 여자라서 자존심도 없니? 분명히 이럴걸. 아니라니까. 안 되는 건 진짜로 안 돼요. 그게 정말로 남자가 어느 날 아침에 봤는데 와이프 보고 그냥 나중에 그냥 그 욕구 자체가 안 느껴진 경우도 태반이야. 물론 이 안에는 여자가 갑자기 하마가 돼서 그런 경우도 뭐 비일비재할 거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비일비재할 건데 근데 결국에는 이 마인드셋도 굉장히 중요한 게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런 것들을 서로 가지고 있어야 된단 말이야. 이런 것들을. 그리고 또 한 분은 또 어떤 분이 계시냐면 우리 방에 되게 유명한 분이 있어. 젖소님이라고 이게 머리통을 이렇게 2개 달고 대시는 그런 분도 계시는데 얘기하다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 나는 그 사람이 내가 본 사람 중에서 가장 속궁합이 좋은 케이스거든. 나이가 많은데도 한 달에 한 15번씩 한대 남편이라. 근데 그걸 보면 남편이 15번씩 할만해. 우선은 와이프가 몸 관리 철저하게 하고 그리고 이게 G컵이고 그리고 남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줘요. 실제로 남편이 원하는 걸 다 들어준단 말이야. 그래서 남편이 일단 일상적으로 남자들이 왜 그런 똘똘이를 쳐 그런 경우는 간편하게 가는 거잖아.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젖소님 그렇게 한 거야. 야, 뭐 굳이 할 필요 뭐 있냐고. 그냥 스피드로 하면 되지. 나를 그냥 오나홀로 생각하고 하면 되잖아. 이러면서 그런 것들에서 전혀 기분 나빠하고 그런 것들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제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은요. 그래요. 그 결혼 전에 정말로 이게 잘 맞는 사람들도 결혼 후에 되면 리스가 되는 경우가 진짜 태반인데 그 가운데는 그 요인들이 엄청나게 많단 말이야. 근데 하나 확실한 거는 뭐냐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풀어나가려고 하면 항상 속궁합은 맞춰간다는 얘기를 하잖아. 근데 다들 말은 그렇게 하면서 그런 노력을 제대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없다는 거지. 그리고 그런 노력에 해당했던 것들이 방금 전 내가 말했던 그런 것들이란 말이야. 왜?
뭔가 남편을 이렇게 됐다라도 해준다라고 하면 난리가 나거든. 마찬가지로 내가 연예 유튜버들이 왜 속궁합에 대해서 제대로 얘기를 안 할까 싶어서 이렇게 보면 댓글 보면 알 수 있어. 여자들이 지랄 발광을 하거든, 진짜로. 이거는 반대로 남자도 마찬가지란 말이야. 남자도 마찬가지야. 남자도 와이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맞춰줄 필요가 있어. 남자들이 가장 잘 못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가 뭐라고 했어. 여자는 남자를 인정해주면 되고 남자는 여자를 사랑해주면 된다는데 사랑을 잘 안 해준단 말이야. 남자도 똑같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야.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아까 말했던 대로 기본적으로 사이가 좋게 유지를 하면서 그리고 이런 것들을 이렇게 즐기면서 최대한 즐기면서 그리고 어느 순간은 어느 부분으로는 내가 또 봉사를 해야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분 나빠하지 않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서로가 서로 그렇게 봤을 때 그래야 어느 정도까지는 좋게 갈 수가 있단 말이야. 나이가 들려서도 그런 속궁합이 맞춘다는 게 그게 정말로 쉽지가 않거든요. 근데 그 안에는 단순히 이게 맞고 주지가 강하고 강직도고 이걸 떠나가지고 그 외적인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들도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다들 뭐라고 얘기하면 그런 거지. 여자가 덧따라 주려고 남자는 결혼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바로 리바운딩부터 바로 나와 진짜 바로 튀어나오거든. 그러니까 결국엔 그런 거야. 결국엔 그래서 여자들도 못 즐기잖아. 그러니까 결국에는 한 단계 내가 해주잖아. 내가 섹스해주잖아. 내가 애 낳아주잖아. 라는 얘기밖에 나오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런 거지 같은 마인드로 어떻게 속궁합이 맞을 수가 있냐는 거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하고 싶은 게 그런 거예요. 속궁합을 맞춘다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어. 아까 내가 말한 것처럼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근데 결혼 이후에는 굉장히 많은 변화들이 오게 되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말로 기본적으로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되고, 아까 말한 것처럼 상대방 입장에서 그리고 내 입장에서 조금 납득하기 힘들더라도 상대방이 좋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오케이 할 수 있는 그런 관용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러나 저러나 남들이 뭐라고 쥐라를 하든 부부관계는 둘만 좋으면 좋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기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습니다. 결국에는 얘기해놓고 나면 마인드셋적인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여자들은 굉장히 강한 거부감을 느끼는 경우를 너무 많이 봤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남자들도 마찬가지고 남자들도 왜냐하면 익숙해지고 나면 잘 안 하는 경우 태반이란 말이야. 그러면 안 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좀 뭔가 서로가 서로를 좀 즐길 수 있는 방향 같은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마인드적인 부분을 맞춰본다거나 아니면 아까 내가 말했던 부분 있잖아. 욕하는 거 좋아하는데 욕 먹는 거 좋아해. 야, 이거 최고거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다각화된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미래를 한 번 더 좀 디테일하게 설계를 해보는 게 어떨까 싶어가지고 오늘 얘기를 해봤습니다. 그래도 여튼 뭐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다음엔 조금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야.